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7일 최영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빅4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24일, 25일에 이제 1대1 지명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4인이 한꺼번에 토론을 한 겁니다. 뭐 각자 상대 후보에 대한 뭐 공격도 하고 뭐 또는 동의 표시도 하고 꽤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뭐 민주당과 대비되는 장면이죠. 민주당이야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또 압승을 했더군요. 호남권 압승. 뭐 다 예상된 결과고요. 오늘 아마 수도권에서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론은 늘 국민의힘 경선과 민주당 경선을 거의 1대1인 것처럼 기계적 균형이죠. 아마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언론들도 뭐 과거에도 보면 기계적 균형을 지켰습니다. 어차피 한쪽은 확정된 건데 한쪽은 정말 핫하게 경선 토론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도를 보면 이쪽 핫한 부분을 먼저 길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때 또 기계적 균형이라는 그런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측면이 있다. 이건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우선 안철수 후보가 다른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 파면 과정에서 민주당 줄탄핵이 30명 있었고 특검법, 예산 전면 삭감 등의 원인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 좀 차별화된 생각을 보여준 거고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의 생각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보다 중립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해보겠다. 뭐 이거는 정치적으로 빠져나가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점이 있죠. 지금은 당심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는 당심에서 많은 표를 끌어와야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소위 탄핵 반대 세력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둔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이 절대로 겪으셔서는 안 될 일을 겪게 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당대표였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뭐 이건 여러 차례 나왔던 입장이고 뭐 당연히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어제 TV 토론에서도 했습니다. 자, 또 이제 진행자가 한덕수 단일화에 대해서 언짢으냐? OX로 들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X. 근데 안철수 후보는 O를 들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또 본인이 그 독특한 그 본인만의 뭔가 특장을 설명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좀 해명을 했습니다. 언짢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였다. 뭐 이거죠.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이 정말 이기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특별히 기분 나쁠 게 있느냐?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인품과 경력을 가진 분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꺾는 역사적인 국민의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건 우리 당과 국민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다. 상당히 포장이 잘된 정제된 정치인의 언어다. 홍준표 후보 가만히 보니까 한대응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잡느냐 하는 당원들 요구가 많다. 이 또한 사실은 당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뭐 다 정치적으로 좀 세련된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지난번 토론회에서 맞수 토론 때 어제 그저께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부하는 세력 뭐 이런 얘기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사하는 사진을 쭉 들고 와서 반박을 했죠. 당신도 이러지 않았느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인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만나서 그러면 뭐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갔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냈던 5대 메가폴리스 조성 이걸 공격했습니다. 그거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 후보 역시 그거 허황된 고양이다 이렇게 해서 동조하는 듯한,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가 뭔가 한편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위 뉴라이트의 역사관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본 사람이 국토도 뺏고 국적도 다 뺏어가고 한국 국적이 뺏겨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일본 국적으로 했다. 이런 뜻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팩트죠. 팩트입니다. 국권 상실. 뭐 이게 팩트죠. 그러나 이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국권이 일제시대 때 빼앗겼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역사관. 뭐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한국민의 국적이,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거죠. 일본에 병합됐으니까.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그 일본 여권 이런 걸 한국민이 들고 다녀야 됐습니다. 외국 여행 가려면. 그때 뭐 외국 여행이 뭐 자유롭던 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팩트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팩트.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의 국적을 빼앗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앞으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도구로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요거를 똑 빼서 공격을 하는 거죠. 뭐 민주당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팩트는 팩트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팩트.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또 비상계엄 해제하는 그 국회 결의에 안철수 의원, 이거 의원이지 않습니까? 불참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은 뭐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는데 계엄 해제 때까지 이제 시간을 놓쳐서 못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죠.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서로에 대한 뭐 일종의 동조도 했다가 비판도 했다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함께 묶여 있는 사자 토론이 이제 어제 있었고요. 이 빅4 중에서는 사자 토론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그런 저녁에 토론이 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과 내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을 합니다. 여기서는 빅2, 두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뭐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라기보다는 뭐 가능성이 10중 8구 정도 되는 가능성으로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빅2에 들어가는 거는 틀림없어 보인다. 왜? 가장 큰 변수가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탄핵 찬성 세력의 상당 부분을 한동훈 후보가 가져갈 것이고 그중에 일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안철수 간에 탄핵 찬성 세력의
지분이 상당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빅2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틀림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탄핵 반대 세력 이게 이제 그리고 탄핵 찬성 세력은 민심에 많겠죠. 국민 여론조사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한동훈 후보가 가져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과 플러스 무당층, 여기에는 탄핵 반대 세력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나눠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게 누군가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면 이 사람이 1등이 될 것이고, 대신 다른 사람은 3등이 될 겁니다. 반면에 둘이 균등하게 나눠 가지면,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1등이 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2등이 될 것이다. 아마 요런 정도는 맞을 확률이 90% 정도는 넘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빅2로서 이제 마지막 토론을 통해서 한 명으로 5월 3일, 그러니까 27, 8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하고 29일 발표하고 빅2, 그리고 30일 아마도 30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소문이 여의도 정치권에 파다하게 퍼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5월 1일, 2일 뭐 이때 또 이제 빅2의 토론이 있겠죠. 그렇게 되고 5월 3일 한 명으로 확정이 된다. 그 한 명이 누구냐?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결국 탄핵 찬성 세력의 한동훈하고 탄핵 반대 세력의 김문수, 홍준표 중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아마 그거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다만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 반대 세력이라는 그 두 사람을 압도할 정도냐? 그건 아닙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또 당심과 민심이 어느 쪽으로 보다 더 쏠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오히려 팩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